제 모습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좀 괜찮네요. 괜찮은데 그동안에 참 여러 번 이런 선교 보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 내용은 이제 다 외우실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라는 걸.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저도 또 느꼈던 거 그런 걸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건물이 저희 간호학교인데요. 원래는 아래층만 있었죠. 절반만. 그런데 2층을 기숙사로 올리고 또 예배실도 하나 올리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이 저기에 묵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그래서 저희 그 기숙사를 왜 지었나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각 섬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친척집에 얹혀 사니까 자기들 공부방도 없고 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면 늦어요. 지각을 해요. 버스를 타면. 왜냐하면 버스가 코스가 없이 여기저기 손님들 가자는 대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없을 때 버스 타면은 지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남짓을 걸어서 등교를 하니까 아침밥을 못 먹고 와요.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 오면 점심시간에는 또 학교에 뭐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점심 꼬박 굶는 거죠. 굶고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비로소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기숙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등교하면은 옆에 있는 과일 나무에서 조그만한 구아바라고 조그만한 과일이 있어요. 익지도 않은 걸 그거를 자꾸 따먹고 뭘 중얼 이렇게 몸으로물 먹고 그래. 여학생이. 그래서 너는 여자가 이렇게 얌전하지 못하게 그런 걸 먹고 그러냐 하면서 제가 나무랐더니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소리 제가 듣는 순간에 보통 이 마음이 그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무안을 준 제가.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고 4개월 있다 오면서 저희 부부는 학생들 앞에 사과를 하면서 계속 울다만 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줄 모르고 아이들이 1시간 넘게 걸어오느라고 집에서 아침밥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걸어와서 배고프니까 그런 걸 먹은 걸 저는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숙사. 그래가지고 드디어 기숙사가 여러 사람들의 그 협조로 해가지고 저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목수들은 뉴질랜드에서 한 10명, 10분 정도가 시차 두어가지고 계속 와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드디어 올 1년은 학생들, 여학생 전원 저기에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저희 그 학교의 모토라 그럴까요? 그 소금과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비록 정말 작은 학생 하나지만 이 학생들이 교육받고 나가면 각자의 자기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게 저희 학교의 그 원 취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숙사 시설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학생들은 원래 자기 고향에 보면은 흙바닥 집에 풀로 지붕 엮었고 벽은 대나무로 엮어서 그 벽이 되고 바닥은 흙이고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 살다가 저런 시설에 2층 침대에 저런 시설에서 이렇게 양변기에 샤워실에 아주 자기들 말로 5성급 호텔 이 정도, 정말 멋진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학생들로서는 누가 친척이나 누가 오면 무조건 아내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해요. 무조건 아내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하고 자랑스러운 거죠, 자기들로는. 그래서 저런 생활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이 했습니다.
입학식 모습인데요. 원래 저희 학교 입학 정원이 이번에 올해 입학 정원이 17명이었어요. 17명인데 입학식 날은 12명밖에 안 왔고, 그래서 5명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각 섬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배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손님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또 쉬고, 배 타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올 때까지 그 배가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예약을 못 해요. 입학식 알아요. 학생들이 미리 출발했어요.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5명은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럼 그 다음 날 되면 한 2명 와요. 그럼 이제 3명은 역시 오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오고, 이래가지고 원래 입학식을 제가 일주일 늦게 합니다. 이럴 줄 알고. 그런데도 일주일 또 연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12명 갖고 한 건데, 그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죠. 저희 김용환 목사님이시고, PCK,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 그 후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분은 바누아투 장로교 그 총회장 격인 분이에요. 장로교, 그러니까 한국과 장로교 합쳐서 코리아 바누아투 콜반, 그 학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분은 뉴질랜드의 글로벌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의 그 리더예요. 저분이 이제 또 가끔 저희 학교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 동안은 학교가 한국과 바누아투 장로교단 땅 위에 운영은 저희 그 PCK가 이렇게 했던 건데,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새롭게 발전이 됐어요. 학교가 크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무인가, 바누아투는 모든 학교가 무인가예요. 무인가. 근데 2014년에 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이상은 인가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 간호대학도 올해 처음 학생을 뽑았어요. 그 동안에 못 뽑다가. 그래서 저희 학교도 장로교단 소속으로 학교가 13개가 있는데, 유치원부터 신학대학까지 13개 있는데, 저희 학교가 첫 케이스로 정식 인가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가 되면 이제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는 이제 다음으로 신학대학이 인가 신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식 인가만 되면 저희 학교는 간호대학하고 바로 연관이 돼서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성적 우수자들은 간호대학으로 이렇게 가고, 성적 나쁜 애들은 이제 뭐 또 다른 어디 취직도 하고 이런 게 하는데, 그 중에 신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신학대학에 또 그 학점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점은 재정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만으로는 이건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문호를 좀 열어놔 가지고 앞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한국만의 어떤 그런 독점 학교는 아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은 계속 그 바란다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김용환 목사님은 명예교장으로 남고, 저는 한국 연락관으로, 그래서 거기 사무소를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 사무소는 그대로 하면서 시니어 렉처러,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직원이 2명인 셈이에요. 서무보는 현지인 장로 한 분 있고, 학생 가르치는 거는 제가 가르치고, 실습은 외부에서 단기로 자원봉사로 와주는 간호사분들, 그분들이 실습을 와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한국인 목사 한 분, 현지인 목사 한 분, 요 2분이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식 인가되면 이제 교장도 거기 상주해야 되고, 직원들도 학위 가진 교사들로 다 갖춰줘야 되고,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과거의 역사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임으로 거기 남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움직이네. 입학식 그 인사 말씀을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 설립 목적이 의료 선교사, 메디칼 미셔너리, 의료 선교사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각 마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자 치료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 학교의 목표죠.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키위 한 분이 계시는데 웰링턴에서 오신 은퇴한 간호사인데 66세예요. 저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3개월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웰링턴 근처에서 마늘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농업에 잘 알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조그만 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농사를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예상 바뀌었어요. 예상 밖으로 이런 분이 농업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또 혜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다스라고 아시죠? 저희가 맨 처음 교회 지었고 이제 그 마을이 개발된 그 에다스런 지역에 땅을 빌려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부식거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주고 또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서 의외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심으면 나니까 기술이 필요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매주 금요일 날 오후면 영농을 하든지 바누아투 길거리 청소를 하든지 매주 금요일 오후는 그래서 지금 농장 땅을 빌려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주로 심는 그 곡물이 타로라고 토란 비슷한 겁니다. 주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우거진 그 아주까리 같이 생긴 풀, 그거는 만욕이라는 건데 저 뿌리가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 학생들한테 심고 재배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 밑에 삽목 그 꼽아만 놓으면 저렇게 잘 살아요. 그 다음에요. 학교가 설립된 지가 이제 9년째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야유회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야유회를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기에 직원이 맨 왼쪽 분이 한국인 목사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 약간 오른쪽에 파란 옷 입은 분, 그분이 현지인 장로, 행정을 보는 분이고 그 옆에 초록색 티셔츠 입은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직원이에요. 직원은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이고 바닷가에 처음으로 야유회를 했습니다. 너무들 좋아해요. 야유회라는 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다음 보시죠. 나름대로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요. 게임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저걸 하더라고요. 줄다리기를. 그래서 이건 뭐 어디나 다 하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가을에도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가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야유회를. 이 역사가 없는 일을 하고 왔어요. 야유회가. 그 다음에요. 이거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호주에서 매년 와요. 그 간호사인데 이분도 할머니예요. 작년에만 조금 늦게 온 게 손주 돌보느라고 좀 늦게 왔는데 매년 와서 한 2주 정도 학생들 가르쳐주고 가요. 할머니죠, 저분도.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할머니 두 분 봤죠? 웰링턴에 온 할머니, 그다음에 요 할머니. 예, 그다음 또 보시죠. 여기는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 마이랑기 베이 쪽에 사시는 72세 미드와이프 할머니인데 치매기가 좀 있어요. 근데도 기어코 바누아투를 가서 학생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기간도 몇 달 자기는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돼서 기간을 줄이고 했어요. 자꾸 물은 걸 또 묻고 하는 거 저한테. 여기서 마이랑기 베이에서 만났는데 집에 제가 방문해서 그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이냐? 그래서 아니라고, 바누아투 학생이라고. 조금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국인이냐고. 아, 요 치매기가 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은 몇 달 있고 싶대요 거기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줄였죠. 막 줄였는데 이제 한 달로 줄였는데 막상 올 때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 젊은 분 마을이에요. AUT 교수요. 이분을 조수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는 옆에 그냥 감독으로 앉아만 있고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요 분도 할머니고 이쪽 마을 이분 말고요. 예, 또 그다음 보시죠. 저희 학교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이 태평양 지역 나라들의 의료 쪽을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증명 서티피케이트 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폴른이라는 저 프로그램인데 저걸로 상당히 높은 학위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저기에 참여를 하죠. 정규 과정에 들어 있고 그다음 보시면은 5명 학생은 이제 특별 수료식도 하고 파란색 옷 입은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가지고도 많이 교육이 되겠구나. 사이버 대학 같은 거 이런 거가 한국도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돼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 보시죠. 이제 졸업식이 오기 직전에 12월 6일 날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죠. 교장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설교, 그러니까 졸업 축사인가 그걸 이제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또 가야 돼요. 졸업 맡으면 병원에 취직하면 돈을 많이 받지만 자기 마을로 가면은 정말 환자 하나 보는데 $2, $2씩 받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주는 야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진료소를 운영하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매월 얼마씩 지원은 해줘요. 학생들은 그래도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인 목사님이 저런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지금 하겠다 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런 자세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코팅까지 딱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너무 여건이 나쁘니까. 예,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졸업식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이미 4명은 부시 선교사라고 다른 섬 산토라는 아주 큰 섬이 있는데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 산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하누리교회 원천희 선교사가 훈련시켜 가지고 보내고 하는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뭐 엄청 모자라니까 저희 학교 벌써 4명은 졸업 후에 거기로 이미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글리 갈 겁니다. 부시 선교사로, 고산지대 선교사로 그렇게 가고 또 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진학을 할지 또 뭐 병원으로 갈지 그거는 아직 미정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장하는 건 의료 선교사 그거죠.
그다음 보시죠. 에다스 지역에 올해 초등학교 교실이 준공됐습니다. 저건 광주 남강교회에서 후원해 가지고 교실 3칸을 졌어요.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1, 2, 3학년 교실 3칸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보통 선교사들이 교회만 져주고 말고 이렇게 하던 거를 교회 지면서 약속을 받는 거죠. 주중에는 유치원으로 쓰고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써라. 그거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 좋다고. 그래서 시작했던 거죠, 에다스가. 근데 유치원이 졸업 맡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초등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남강교회에서 교실 3개를 줘줬고 이제 3학년까지는 됐는데 4, 5, 6학년은 또 문제예요. 근데 올해 질 겁니다. 광주 남강교회에서 이미 보내왔어요. 자재를 컨테이너로. 그래서 4, 5, 6학년 이제 올해 져질 거고 저거 져지면 그 다음에 중학교가 문제죠. 중학교가 져지면 고등학교가 문제고 그럼 그 지역은 교회, 학교, 병원까지 다 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개발이 되는 거죠. 너무 참 바람직한 거죠. 저 모델을 똑같이 새로운 지역에 시작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블랙샌드라고 이 지역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다음 보시죠. 요거는 이제 학생들, 저 교복 입은 파란색이 학생들이에요. 그다음에요.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13개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총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학교도 역시 장로교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모습인데 이 학교 옆에서 어른들은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왼편에 그 서 있는 분이 교사인데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주일날은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저렇게 봉사를 해주는 거죠.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헌금 드릴 때 예물 처음 첫 수확을 이렇게 걷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왼쪽 거는 제일 먼저 온 건데 배추 한 단이죠. 무인가 배추인가 저걸 이제 예물로 이렇게 바쳐요.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은 돈인데 저분들은 저런 또 오른쪽 거는 사탕수수 기다란 건 사탕수수고 가운데 있는 거는 만욕이라는 그 뿌리 주채소죠. 뿌리채소. 그다음에 신귤 같이 생긴 거 저 뭐라 그러죠? 큰 거. 자몽 저게 해서 꽃이랑 애써 감사 이제 첫 수확을 따서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참 저런 거 보면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희는 그냥 돈으로만 하던 건데 저분들은 또 저러니까. 그다음 보시죠. 이제 두 분은 얼굴 아실 거고 두 분은 이제 여기 오클랜드에 있는 또 목수죠.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블랙샌드라고 그 지역의 모래가 새카만해요. 바닷가 모래가 새카만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요. 워낙 큰 동네지만 제가 사역하는 데는 한 40가구만 모여 사는 그 동네예요. 블랙샌드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이번에 교회를 지었고 그다음 보시죠. 교회를 짓고 그다음 보시죠. 위에 이제 짓는 과정을 이렇게 한 건데 아직 다 완전히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교회를 지면서 그 옆칸에 제가 꼭 다짐하는 게 유치원 이걸 권하니까 그러면 저기다가 옆에 지붕만 있죠. 바닥은 땅이고 저기서 유치원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완공이 되면 안에서 유치원을 하고 그 대신에 저거는 이제 그냥 저 가건물로 두되 내년도에 초등학교 교실이 필요해요. 유치원 애들이 졸업 맡으면. 그래서 그 초등학교 교실을 또
그 2칸 내지 3칸을 지으려면 돈이 또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신기해요. 뭐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제가 유치원은 해놓고 이제 큰 소리는 쳤죠. 유치원을 해라. 근데 초등학교가 필요한데 이 돈이 어느 분이 이 돈을 또 해주나 했는데 한국에서 선교팀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서 그 연락 받는 순간에 저는 이제 이건 생각도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교팀으로 오면 보나마나 제가 뒷바라지 다 하려면 제가 아주 죽어나는, 저도 나이 그래도 먹었는데 참 난감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율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난감했는데 하여튼 오신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했죠.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넘겨보시죠. 이제 주일날 제가 이발을 해요. 근데 최근에 미용까지도 업무 영역을 넓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들이 안 깎아요. 저한테는 제 실력을, 미용하고 이용이 틀린 게 이용은 바리깡으로만 밀어 제끼면 되는 거고 미용은 가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안 했는데 그 보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거울을 줘. 거울. 요게 이제 차이점, 매력점이에요. 거울을 주면서 가위로 하니까 여자들도 이제 제 그 영역에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을 예배 끝나고 이제 저것도 합니다. 그다음 보시죠. 이건 그냥 저 막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왼쪽 꽃이 바나나 꽃이에요. 밑에 빨간 이렇게 생긴 부분이 꽃인데 그 이파리 꽃잎이 하나 이렇게 벌어지면서 어린 바나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바나나 둥치가 나중에 이만큼 크죠. 꽃잎이 하나 벌어지면서 또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바나나도 제가 잘라 심기, 바나나 몸체를 요만큼 잘라 심은 게 저렇게 커서 열렸고, 바나나는 한번 열매가 맺히면 더 이상 안 맺혀요. 그래서 베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코코넛인데, 코코넛은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 그럴까? 이 메마른 땅이죠. 저기가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엄청 더운 데인데 밑에서부터 10m, 20m 되는 위에까지 물을 빨아 올려요. 저 위로. 그래가지고 코코넛 열매 안에다가 물만 모으죠. 그러면서 이파리도 나눠주면서 물을 열리 모아요. 한 2컵, 3컵 들어가요. 열매 하나에. 그러면서 여기다 비타민도 넣고 미네랄도 넣고. 제가 일하면서 맹물 먹으면 머리 아파요. 근데 저 코코넛 물은 몇 개를 마셔도 괜찮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물을 밑에서 모타도 없이 빨아 올려가지고 저기다 또 저장시키고 다른 데 안 보내고. 참 신기해요. 저거는. 그러면서 저 코코넛 잎으로는 지붕도 이고 가구 바구니도 만들고 온갖 거 만들죠. 목재는 목재대로 쓰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코코넛. 너무 감사해요. 저건. 그다음 보시죠. 바누아투에 처음 갔을 때부터 제가 느낀 거가 탄수화물은 얼마든지 많이 먹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동물성 고기를. 그리고 바누아투 그 섬에는 갈매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생선도 굉장히 귀하고 더군다나 동물성 고기는 잘 못 먹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토끼였습니다. 토끼를 가져가서 기르면 번식이 워낙 빠르니까. 근데 토끼는 없어요. 바누아투에. 그래서 몇 년 동안 토끼를 수입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거기에 있는 서양 사람이 토끼를 뉴칼레도니아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기르고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예약을 했죠. 나한테 팔아라 새끼를. 그랬더니 한 마리에당 80불 정도, 한 마리당. 그거 싸요. 굉장히 싼 거예요. 수입해 오려면 그거 한 5배 이상 들어요. 한 마리당.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마리 정도만 사놓으면 막 번식해서 이제 그 고기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토끼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내년 되면 저 토끼 아주 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토끼가. 예.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토끼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게. 그다음 보시죠. 바누아투에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그 다락방이 바누아투에 침투를 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왼쪽에 맨 왼쪽 분이 류광수 목사고 오른쪽 분은 바누아투 총회장. 그래서 그 아무리 저희들이 이단이다 뭐 해도 저 사람들은 별로 그게 뭐가 이단이냐 하는 식으로 통일교도 와 있죠.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 이건 기본으로 와 있고, 요즘에는 이슬람교도 또 들어와서요. 근데 다락방은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다락방이 들어와 가지고 저 클릭해 보세요. 비영리 그 단체 NGO로 등록을 해 가지고 교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교사들이 뭘 가르치냐면 성경 가르쳐요. 주일학교 교사들. 자기 이단 그거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한 40명 이 정도 떼거리로 와가지고 공항에서 뭐 보사부 장관, 문교부 장관 막 그냥 다 나와가지고 무사 통과시키는 거예요. 한 40명의 의사들이 약도 엄청 갖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국립병원에 며칠 자리 잡고서 환자들 봐주는 거죠.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가 귀하니까. 그러면서 태권도 교관이 와가지고 군인들, 경찰들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얼마 전에 부산에 마우나 리조트, 그 경주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학생 죽은 애가 있는데 그 부모가 보상금으로 6억 받아가지고 4억으로 저 학교를 지어줬어요. 거기에다가 2층으로 해가지고 저거 할 때는 수상도 오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는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아무리 이단이다 뭐 해도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러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주 정말 저거 아주 심각해요. 네, 그다음 보시죠. 요건 그냥 매년 해보는 저희 오클랜드 계시는 분이 매년 쌀을 저렇게 그 배달을 그러니까 나눠줘요. 올해는 3번째 했어요. 그래서 그 10kg짜리 한 200포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클릭해 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각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이제 나눠주죠. 그 다음에 블랙샌드라는 지역입니다. 저 아이들이 10kg짜리를 저 꼬맹이들이 막 신나게 경쟁적으로 날려요. 좋아서 쌀을 주니까. 그 다음에 올렌이라는 저 지역도 굉장히 그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은 맨 앞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의사고, 그 나머지 이제 보면 고등학생들도 있고 가족 단위로 타우랑가에 있는 장로교회 거기서 왔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하고는 조금 색다른 뭐가 있는 거. 우리는 청년들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런 멤버들인데, 저기는 그런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가족 단위로 해서 아이들까지 끼워가지고 와서 장로교단 건물에 페인트 칠했거든요. 페인트 칠해주러. 상당히 아주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자매들이 오클랜드 교회에서 와가지고 부채춤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팀이 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 블랙샌드 제일 제가 사역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다스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또 짓고 있는 교회 내부 그 페인트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그 다음
이 팀이 한국에서 오신 노인 선교팀이에요.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걱정거리였던 그런 팀이었죠. 그래서 저희 학교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는 게 그 전 부쳤어요. 전을 저녁에 호텔에 뭐 막차, 야채 이런 거 막 이런 걸 가지고 큰 그 다라이 같은 데다 밀가루 막 해서 그 반죽을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그러더니 아침에 일찍 나갈 때 그걸 들고 나와서 전을 부쳐 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니까 코리안 피자 뭐 이래 가지고 엄청 좋아하는 거야. 한국 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맛이. 그리고 이제 의사 계셔가지고 환자 진료해줬고 이발 미용했고 그리고 페인팅도 하고 또 기타 아이들 데리고 기타 가지고 음악하는 분도 있었고 또 심지어 그 한국 돌 가지고 이렇게 그 뭐죠 땅바닥 이렇게 한 공기놀이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노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딱 어딘가에 가입 그 조인해 가지고 이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힌트가 노인들 이렇게 자극을 줘서 노인들도 뭔가 이렇게 좀 활동하시도록 그런 걸 이번에 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 많이 오래 사실 텐데 그동안 그냥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게 누적된 게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그대로 또 가면 미래가 되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오늘 바꿔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요대로 그냥 살면 요대로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있지 말고 뭔가 시작하고 뭔가 해보자. 그런 어떤 그 마음 그런 걸 주신 거죠. 노인들 얼마든지 이제는 뭐 사이버 대학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동네에서도 하실 수 있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 그 점심때 11시쯤 병원에 가서 도시락 타다가 독거 노인들 이렇게 밥 나눠주는 도시락 배달이 있어요. 밀스 온 윌스라고. 제가 만개레 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 그린레인 쪽 저쪽에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노인들 다 노인들이에요.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저한테 인수인계 했던 분은 너도 이 밥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의껏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인수인계 해줬어요. 그래서 노인들 그 도시락 배달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똑똑 두들기면 금방 문 열어줘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식탁에 포크 나이프 딱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죠. 이 도시락 배달 해주는 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쪽지 보고서 무슨 일이 있다 이거 해서 또 연락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부터 봉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냥 지내지 마시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해줬죠. 그다음 보시죠. 그러면서 그 대전에서 오셨던 저 노인들이 블랙샌드 교회의 유치원 문제 제 기도 제목 그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 교실 2칸 지을 돈 그 2천만 원인데 왜냐하면 건축비가 얼마냐 해서 우리는 2천만 원이면 됩니다. 인건비는 안 드니까 땅은 여기서 제공해주고 재료만 있으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는 예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 좀 귀찮을 것 같았던 노인들 그분들이 그런 또 선물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그거 2개 그 블랙샌드에 내년 가자마자 그거 해야 돼요. 기초 해놓으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클랜드 제가 있는 중심부에서 자동차로 한 20분 올라가면 팡팡이라는 마을인데 거기에 교회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기둥 10개, 8개, 10개네. 기둥 대나무로 10개 세우고 양철만 해놓은 저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비가 심하게 오면은 비드레치니까 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기에 그 초록색 옷 입은 분이 목사님인데 노회장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저기서 목회를 하면서 김용환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하나 여기다 져줄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저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꼭 하는 얘기가 유치원 시작할 수 있냐 그거랑 맺는 거죠. 교회만 져주면 안 돼요. 주일날밖에 안 써요. 그리고 그 건물은 잘못하면 관리도 안 돼. 그래서 유치원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져주마. 그래가지고 내년 2월 이제 제가 3월 25일 날 가는데 가자마자 첫 번째 공사가 저 집입니다. 저 집은 빨리 기초가 될 거예요. 6m, 12m짜리 교회. 그래서 지면은 이제 유치원으로 또 되는 거죠. 교회 겸 유치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월드비전 거기다가 부탁을 하겠대요.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쭉. 그래서 상당히 참 희망적이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내년도에 제가 해야 될 일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제가 가면 6월 달까지는 거의 학생을 안 뽑는 게 확실해요. 감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하는 게 그 장로교 임직자 또 그다음에 여전도의 임원들 해가지고 그 교육이 3차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동안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는 매번 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하나 그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시설 보고 혈압계랑 체중계랑 그 체온계랑 의료기구 주고 그러고 이제 돈 그 지원이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새롭게 발전하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 다시 또 구체적으로 짜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샌드 지역에 초등학교 교실 2칸 짓는 거 그거는 내년 아마 4월 달쯤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팡팡을 먼저 하고 저걸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팡팡 그 교회 짓는 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콜반 학교가 이렇게 새롭게 발전되기 때문에 시설이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선 컴퓨터실부터 마련해야 되니까 기존 건물 터가지고 또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또 그 지난 그 장마에 이렇게 부서졌던 문들 다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시설 손봐야 되는 게 그게 또 많고 제가 묵고 있는 숙소 게스트하우스 매년 한 동씩을 제가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남은 동 그거를 또 고쳐줘야 돼요. 장로교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바쁘게 일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합니다. 저런 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가. 그다음 기도 제목 보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이제 각자 가능하면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근데 일부 학생들은 상급학교 의료 간호대학으로 진학하기를 원하고 큰 병원에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마을로 돌아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콜반 저희 학교가 새롭게 국가 공인 그 교육기관으로 되는데 그 감사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는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그 과정이 순조롭게 좀 이루어지도록 그건 되리라 믿어요. 세 번째는 그 2단 특히 다락방이 아주 문제입니다.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도움이 필요하다 좀 도와줄래 그럼 뭐 얼른에 아무 때나 다락방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너무 좋은 타겟이에요. 이만큼 다 해놨으니까 밥상 다 차려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돈 좀 필요하다 얼마든지죠. 와서 가르치고 학생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물리쳐야 돼요. 그다음에 건축에 인력 필요하죠. 오클랜드에서 와줘야 됩니다. 그 빌더들이. 그리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건강이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좀 항상 기도하고 그거에 관심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고면에 더 이렇게 절실합니다. 이상 마치겠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죠.